불가리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곳은 고가해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반대의 의미가 되고 좌우로 흔들면 승낙을 뜻할 만큼 흥미로운 반전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동방정교회 사순절 첫 번째 토요일에 스타라자고라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로 향합니다. 아이시기가 되면 칼라이드지 부족 사람들이 한자리에 크게 모여듭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 모임을 신부시장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정작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애어머니들은 결혼할 나이에 도달한 딸들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석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풍스러운 장신구와 화려한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등장합니다. 전통의 음식과 춤, 경쾌한 음악이 어우러져 거대한 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진지한 결혼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아이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의 복잡한 경제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해진 상대와 결혼을 추진하는 방식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많은 칼라이드지 가정에게 필수적인 생계수단이 됩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은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신부값을 협상합니다. 여성의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갈색 눈동자보다 밝은색 눈동자를 가진 경우 협상 금액이 훨씬 높아집니다. 리도한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갖춘 신부는 더 높은 금액과 함께 시댁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보통 협상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을 훌쩍 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오랜 방식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생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 내부에서만 배우자를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많은 불가리아 칼라이드지 여성들이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오 나은 삶을 찾아 외국인 남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이 여성들은 가정에 매우 헌신적이며 깊은 문화적 가치관을 잘 지켜나갑니다. 다해체로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으며 외모를 가꾸는 데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경제적 거래 형태를 띤 신부 시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며 미라의 남편과 진정한 마음의 교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빠르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몰래 맞선 시장에 모여 자녀의 키, 소득, 학력, 자가 소유 여부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곤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압박은 2015년에 끝난 한 자녀 정책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사회에 크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녀 비율이 불균형해지면서 현재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아내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수가 부족해지면서 결혼은 남성 측에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랑 가족은 신부 측의 차일이라고 불리는 예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이 금액은 평균 3천만 원에 달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7천만 원 이상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엄청난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위해 7천만 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반면 여성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회적 압박을 받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20남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남겨진 여자라는 뜻의 성녀라고 부릅니다. 아이 나이를 지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뛰어난 학력과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사회적 실패자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인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반면 같은 나이의 남성은 훌륭한 신랑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중국 여성들은 국제 연애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찾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하이에서는 중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이 549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이혼율이 0.2%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외국인과 결혼할 때 비로소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시대에게 간섭에서 벗어나 나이나 출산에 대한 편견 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자유롭게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신부를 돈으로 주고 산다는 개념이 매매가 아닌 전통적인 지참금 제도와 연관되어 있어 또 다른 형태의 결혼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인들의 경우 신랑은 반드시 마하르라는 필수 예물을 신부 가족이 아닌 신부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이 재산은 법적으로 오롯이 여성의 소유가 되며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여성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대한 양의 금이나 현금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대로는 실제 금전적 가치보다 종교적 의미를 담은 동전 한 IP처럼 상징적인 물건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마하레우 오외에도 결혼식 자체가 매우 성대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는 가족의 생활고를 덜기 위해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말레이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과 숙박비, 데이트 비용을 모두 합쳐 대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슬람 남성이 법적으로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경제력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의 까다로운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다수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이를 현실이 아닌 서류상의 제도로 여깁니다.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인종 구성은 결혼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서구 문화와 국제 연애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말레이계 여성들은 훨씬 보수적이며 전통과 종교,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레이 가정 내에서 여성들은 대가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행사합니다. 아내가 가계 예산을 관리하고 지출과 저축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은 아내라는 농담이 자주 쓰이곤 합니다. 외모적으로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매력적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아담 하게오나 중간 정도의 키의 갈색 눈동자와 어두운 단정한 머리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운강 하게탄 피부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열대 기후를 잘 보여줍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면 이러한 독특한 풍습과 비용이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고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인도네는 세계에서 문화와 인종이 가장 다채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도의 많은 여성들 역시 외국인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며 이혼율도 낮게 유지됩니다. 현대 인도 여성의 약 60%가 첫 번째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출산율 또한 높아서 여성 한 명당 평균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20대 후반에 이르면 나이가 많다고 여겨져 국내에서 좋은 짝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도시 여성 중 직장을 가진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제한도엔 사회 진출 기회 때문에 대오 나은 미래를 향한 방법으로 해외 결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세용평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여 성인의 87%가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부를 맞아들이는 데 드는 비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며 극단적인 경우 5만 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상대와 결혼하는 관습이 남아있지만 요즘은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월호 다른 문화 간의 결합도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전문 서비스를 통한 매칭 방식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대응록비와 보름 정도의 방문 비용을 합치면 보통 400만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인도 여성들은 밝거나 어두운 피부톤의 길고 어두운 머리차에 그리고 깊은 눈망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움은 우아한 춤과 전통 의상을 입었을 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고혹함으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는 뜻이라 정말 기쁩니다.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 주시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하단 버튼도 눌러주세요. 보나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집트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전통적인 결혼 문화를 변질시키는지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기회가 제한되고 가치가 낮게 평가받다 보니 가난한 가정에서는 생존을 위해 강제 결혼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집트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엄혹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여력이 부족한 대가족은 힘겨운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경제적 생계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걸프 지역에 재력 있는 중년 남성들이 어린 신부를 사기 위해 이집트로 찾아오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수십 년 나는 이러한 거래에서 신부 측 가족은 약 250만 원 정도를 전달받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가의 걸프 지역 남성들이 출장이나 여행 기간 동안 유지하는 단기 결혼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이들은 어린 아내와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며 이집트 여성들은 홀로 힘든 상황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고대 미술 작품에서 걸어 나온 듯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짙은 머리칼과 갈색 또는 밝은 빛의 눈동자, 짙은 눈썹과 돋보이는 입술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매우 헌신적이고 따뜻하며 열정적인 배우자가 되어줍니다. 이대울은 가정을 평화롭게 꾸려나가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갈등기 생겨도 다툼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애역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해줄 서구 남성과의 만남을 열망합니다. 자국 문화권의 남성들에 비해 서구 남성들이 훨씬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트비아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은 나라입니다. 동시에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라트비아 여성들은 고국의 힘든 환경에 남기보다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서 미래를 꾸려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트비아 여성들은 타고난 매력으로 자주 주목받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꾸준한 자기 관리로 건강한 체형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며 자신감 있고 센스 있게 옷을 입습니다. 긴 금발이나 갈색 머리를 가진 경우가 많고 머리숱도 풍성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모델 같은 비율과 존재감을 갖춘 배우자를 찾는 이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중매를 통한 신부 맞춤이 앞서 언급된 다른 지역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만남을 위해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이나 소득이 낮은 가정 출신의 여성들은 고향에서의 제한된 기회에 답답함을 느끼고 해외에서 더 나은 가능성을 찾아 나섭니다. 국제 결혼 사이트에 등록된 라트비아 여성의 약 85%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라트비아에서는 역시 50건의 약혼자 비자가 승인되었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26세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전문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이비용계는 교제 사이트 이용료를 비롯해 라트비아행 항공권, 비자 발급비, 현지 식비, MIC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로볼라라는 제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신부 지참금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수세대 동안 결혼 문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결혼을 원하는 남성은 신부의 가족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본라에는 부와 풍교의 상징인 가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로볼라 협상에서 가축이 표준 화폐로 쓰였던 이유는 축산물이 남아프리카 사회에서 실질적인 재산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나이, 키, 전반적인 외모, 그리고 집안 배경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협상은 매우 복잡하여 적절한 보상 수준을 두고 양가 가족 간의 긴談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로볼라 지불금은 평균적으로 약 8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며 이는 결혼 계약의 가치를 반영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남아프리카 여성들은 22세 무렵에 결혼을 하게 되며 주로가 애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을 우선시하는 집안의 안배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더 어린 신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러한 시기를 놓친 20대 후반의 여성들은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기회는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여타가 에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여성의 사회적 성공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애인적이고 전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찾아 외국인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인구 구성에는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백인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난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여성들은 새로운 사람과 경험에 대해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데울은 타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동시에 깊은 가족적 유대와 문화적 기반을 지키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아프리카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준다면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전통적인 기대감과 상호 간의 존중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균형은 두 사람이 서로의 관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할 때 성공적인 국제 결혼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결혼에 관한 결정권이 온전히 가족에게, 특히 당사자 여성의 의견을 묻지 않는 남성 보호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문화에서는 예비 배우자의 가족들이 중매와 구혼의 모든 과정을 주도합니다. 남성은 이러한 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여성은 자신의 선호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부의 아버지나 가장 나이가 많은 형제가 결혼에 관한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집니다. 금전적인 협상부터 예식 준비, 기타 모든 절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통제는 결혼 과정의 모든 면에 미치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결혼 협상은 신부값 산정, 예식장 선정, 쿨장 부하입 준비 등 수많은 세부 사항을 다루며 오랜 기간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부값이 협상의 중심을 이루는데 여성의 외모, 교육 수준, 가산의 응력, 그리고 지역사회 내 집안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균 신부값은 약 130만 원 선에서 형성되지만 시골 지역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보다 조금 낮아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부 본인이 이 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이 전액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챙기기 때문에 신부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일상화된 폭력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탈출구로 다가옵니다. 하나의 결혼 계약서 뒤에는 전통 사회가 강요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희망과 꿈, 포부를 품은 한 여성이 존재합니다. 아프간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최근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더욱 제한한 정치적 변화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현지의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외국인 파트너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온 아시아 신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아닐지 몰라도 세오그 남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 사람과의 결혼이 한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많은 여성들이 더 발전된 국가의 배우자와 함께 더 나은 삶을 개척할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과 국제 중매 서비스의 성장 또한 이러한 흐름을 한층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만남을 갖는 데 드는 비용은 여행비와 숙박비, 식비를 포함해 보통 10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의 매력을 느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울은 책임감이 강하여 가정을 경제적으로 보태면서도 집안일을 훌륭히 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견 차이가 생겼을 때도 인내심을 갖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남편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자신보다 5세에서 10세 정도 많은 남성을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되어 많은 남성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며 이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베트남 문화에서는 가족이라는 가치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외모 면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습니다. 맑은 피부와 날씬하고 균형 잡힌 체형, 윤기나는 어두운 머릿결과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가진 것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새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즐기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위생과 자기 관리에 각별한 정성을 쏟습니다. 아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뷰티 마이키 스킨케어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온 서구 국가들과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서구식 삶의 방식에 호기심을 느끼며 해외 결합을 통해 그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조가 부족하다거나 상대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베트남 여성들은 매우 지조가 있으며 강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교육을 잘 받았으며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아이나라 내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자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남성들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에게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는 비용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아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결혼 비용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4B 운동이 전통적인 기대를 거부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한국 여성들이 더 이상 현지 남성들과의 미래를 그리지 않지만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등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흔치 않았으나 세월이 흐르며 이러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의 부모들조차 딸이 해외 남성과 결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회 전반도 외국인에 대하여 훨씬 개방적으로 변하여 여성들이 서구 남성들을 만나는 것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 국제 데이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대등하게 대해줄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의 이용료는 약 200만 원 정도이며 직접 상대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데에는 8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아나이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커다란 눈과 깨끗하고 밝은 피부, 균형 잡힌 몸매 등 인형 같은 외모로 자주 찬사를 받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며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시술 등에 매년 큰 비용을 투자합니다. 트렌디한 헤어스타일과 단정한 네일 케어를 세심하게 유지할 만큼 외모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강한 에세오구식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여성들은 겸손하고 정숙한 성품을 유지하면서도 밝고 싹싹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노피지오 교양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매력과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애우는 한 우아함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의 거래 방식부터 한국의 정부 지원 국제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지참금 전통이 남아있는 10개국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룬 주개국 중 가장 놀라웠던 나라는 어디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었는지, 문화적 전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 국제 결혼을 고민해 본 적이 있거나 다른 문화권과의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직접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